아침에 비가 오는데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애들 온라인 학습하는 거 봐주시느라고 힘드시죠? 자, 오늘은 우리 그 노크, 기권, 연산 부분이에요. 오늘도 좀 심하게 달려야 할 예정입니다. 좀 만약에라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나중에 체크해 두셨다가 좀 질문해 주세요. 자, 처음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포포즈와 백 만들기인데요. 우리 5학년 1학기 첫 단원에 혼합계산 나오는데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뭐 10쪽하고 11쪽에 있는 내용은 혼합계산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먼저 혼합계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괄호를 넣어가지고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나오는데요. 먼저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또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혼합계산을 한다는 거.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낼 건데요. 여기서 뭐 가장 크게, 가장 작게,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와 5와 7과 9가 있을 때, 자, 이것을 한 번씩 사용해서, 자, 곱한 후에, 각각 두 수씩 곱한 후에, 더하는 방법으로 언제가 가장 크게 나올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적게 나올지를 자,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9라는 가장 큰 수가 있을 때 큰 수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곱해줄 때 진짜 큰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하고 9를 짝 짓고요. 그리고 2와 5를 짝을 지어서 곱하면 자 9, 7에 63과 그리고 2, 5, 10 해가지고 73이라는 가장 큰 수의 조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가장 적게 만들 때에는 이런 큰 수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작은 수와 조합을 해주게 돼요. 자, 9하고 2를 곱하고 그리고 5와 7을 곱한 후에 더해주겠죠. 자, 2고 18, 5, 7에 35 해서 53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그냥 여기 문제 안에서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수의 곱셈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두 자릿수의 곱셈에서. 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사고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곱셈을 배울 때 자,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이때도 아까 이야기했던 개념이 쓰이는데 자, 가장 크게, 가장 작게 우리가 조합을 하기 위해선 물론 가장 크게 조합을 하려면 11자릿수에 자, 어떤 수도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하고 5하고 7하고 9가 있을 때 자, 10의 자리 숫자에 가장 큰 수의 조합이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어디에 1을 넣고 어디에 5를 넣을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진짜 커지려면 9가 7과 만나야 돼요. 그래서 9가 7과 만나고 싶은데 7은 이미 여기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두 수 중에 큰 수가 9하고의 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6,90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7과 9를 넣고 그리고 2와 5를 넣어서 실제로 이 값이 더 큰지 먼저 계산했던 값이 더 큰지를 한번 보면 6,84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는 자, 이 수보다는 작은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가장 작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숫자에는 가장 작은 수를 넣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큰 수는 가장 작은 수와 조합이 되어야지만 적은 결과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2하고 9가 곱해지게 그리고 5하고 7이 곱해지게 해서 자, 1593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실제로 만약에 진짜 그렇게 가장 적은 결과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자, 넣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1653. 자, 이 수가 더 다 작게 되겠죠. 자, 한마디로 가장 큰 수를 넣고, 진짜 큰 수의 조합이 되려면 큰 수끼리 곱해주고, 자, 그렇지 않은 수들 2개 곱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결과값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가 곱해지고, 그리고 자, 중간 두 수가 곱해지는 이런 조합의 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때에도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방법을 같이 응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당연히 우리가 곱해지는 수는 큰 수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는 분명히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수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2번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본다면 자, 이 경우에는 다음 식의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수가 되도록 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혼합 계산에서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곱셈이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눗셈이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수가 되도록 한다면 자, 이 수는 분명히 큰 수로 나누어 줘야 나뉘는 수는 작게 이 앞에 수는 작게 그리고 나누는 수는 크게 해야 우리가 결과값이 작은 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들은 지금 2하고 3하고 4하고 6이 있고요. 그리고 네모 곱하기. 자, 이렇게 나누기 네모일 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 이 수가 가장 크게 나오려면 가장 큰 수, 자, 이 수가 가장 작게 나오려면 이 수를 가장 크게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6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자, 요 지금 말풍선이 있는데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야 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 이 수들이 바로 6의 배수여야 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무언가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자, 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이 앞에 수를 작게 자, 만들어 주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떤 두 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하고 3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하고 2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수의 합이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수가 곱했을 때 더 큰 수가 나오고 어떤 수가 곱했을 때 더 작은 수가 나오겠느냐. 자, 어쨌든 지금 둘의 합은 5예요. 그런데 두 수를 곱했을 때 이 수는 6이 나오고요. 이 두 수를 곱했을 때 이 수는 4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수의 차가 거의 없을 때, 비슷할 때, 곱했을 때 큰 수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둘레와 넓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교재가 4, 5학년, 6학년까지로 아우르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넓이 부분도 아이들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그런 그 단계거든요. 우리가 넓이를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둘레가 자, 20cm인 자, 직사각형에서 어떤 것이 가장 넓이가 넓을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합이 가로가 9고 세로가 1인 자,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가로가 7이고 세로가 3인 조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가 5고 세로가 5인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9가 나올 거고요. 자, 이 값은 21이 나올 거고요. 자, 이 값은 25가 나올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정사각형인 경우에가 가장 넓이가 넓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같이 연계돼가지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수 두 수를 곱한다면 이 두 수가 정말 작은 수가 나오려면 두 수의 차가 커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수인 자 3과 4가 들어가면 두 수의 차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 7, 2, 14.
이렇다면 이거는 6의 배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가 가장 작은 수이긴 하나 우리가 6의 배수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을 조금 더 크지만 6의 배수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과 2와 4를 넣어주어서 자, 이 수가 6이 되고 6, 3, 18 나누기 6이 돼가지고 몫이 3이 되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은 뭐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로 나오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수에 어떤 수에 곱셈을 하면 우리가 계산 결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5를 그냥 2랑 곱할지 아니면 8과 2를 더해서 곱할지 아니면 6에서 8을 나눈 수에 2를 더해서 곱할지 아니면 6에서 8을 나누고 거기에 24하고 2를 더해서 5를 곱할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 이 수들을 다 더하고 또 더하고 해서 곱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작게라고 한다면 나누는 수가 커야지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누는 수는 되도록이면 작게 만들어줘야 하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16을 그냥 8로 나눠줘도 되지만 24도 8로 나눠주면 좋거든요. 둘 다 8로 나눠주면 좋기 때문에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8로 나눠주는 이런 식이 가장 결과값이 작게 나오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포포즈예요. 포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산을 잘한다고 하면 보통은 세로셈으로 무언가 계산을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연산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세로셈으로 계산을 빨리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이런 식의 포포즈의 계산을 좀 잘하는 아이들, 한마디로 수를 가지고 좀 놀 줄 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앞으로 또 어떤 발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수에 대한 감각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와 같은 경우에는 퍼포즈라는 뜻이 뭐냐면 4개의 사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괄호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이것은 포포즈뿐만이 아니라 9, 4개를 가지고 하면 4, 9즈, 뭐 7, 4개를 가지고 하면 4, 7즈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 지금 뭐 굉장히 어떤 그 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뭔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주면 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자 우리가 이제 4, 4개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사실은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이 4하고 4를 더해서 자 8을 만들고요. 그리고 4에서 4를 빼서 0을 만들고요. 자 4하고 4를 곱해서 16을 만들고요. 4에서 4를 나누어서 1을 만든다. 자, 이 식들 가지고 거의 모든 포포즈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4,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자, 첫 번째 식에서 보면 24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다면 이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24를 만들지? 폰이 16하고 8을 더해서 우리가 24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앞에 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16을 만들려면 곱해야 되는구나. 뒤에 있는 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8을 만들려면 더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더해주는구나. 그래서 식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물론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그 옆에 식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7을 만들 거예요. 이 경우도 지금 이 위에 있는 두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만들어진 답들을 보고 이 7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보니 8에서 1을 빼면 7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앞의 수를 우리가 8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더해주고요. 자, 나눠줘서 빼주면 우리가 7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때는 항상 우리가 덧셈이나 곱셈이 같이 계산될 때에는 괄호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먼저 나누기부터 먼저 계산을 해준다면 무리 없이 계산이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다른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4, 4개를 가지고 16을 만들어주겠죠.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8 더하기 8로 해서 16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16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6이라는 수와 0이라는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16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면 16이 될 텐데 여기를 16으로 만들어주려면 곱하기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를 뺐네, 더했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6이라는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이라는 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1을 만드는 수의 조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 곱하기로 할게요. 자, 1 곱하기 1의 경우로 해서 1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가 1이 되려면 나누기가 되고 얘가 곱하기가 돼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앞에 수를 1로 만들고요. 더해서 자, 0을 만들어 가지고 1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이 1이 되려면 4 나누기 4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4 빼기 4가 되어야겠죠. 자, 이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가 어떤 괄호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 포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하나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큰 도수를 어떻게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곱해야 될지로 생각을 해서 그 수 안에서 조합을 찾아주는 게 아이들도 혼동이 굉장히 적고요. 우리가 쉽게 포포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4, 4개를 가지고 1부터 10까지 수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물론 여기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 4개를 가지고 1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1로 해서 2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요거 1 만들려면 나누기 한 다음에 더하기 해주면 돼요. 이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먼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16에서 8을 나누면 우리가 2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가 16과 자, 우리가 8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합으로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4 곱하기 4 그리고 여기 4 더하기 4구나. 그런 다음에 나누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먼저 우리가 곱하기를 해주고 괄호가 없다면 나누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계산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8을 먼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괄호가 꼭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4에서 2를 빼도 우리가 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2개하고 2개를 조합하는 식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하나와 3개를 조합하는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2를 만드는 방법. 자, 4를 2번 더하고 나눠주면 그게 바로 2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당연히 먼저 이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4에 괄호를 넣어줬어요. 자, 요 개념은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요. 4 더하기 4를 2번 더한 다음에 4로 나누어주면 2. 그리고 4를 3번 더해줘서 또 4로 나누면 이것은 3. 자, 4를 4번 더해서 4로 나누어 주면 4. 뭔가 느낌 오시죠? 이것은 사실은 꼭 4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9를 2번 더해서 9로 나누어 줘도 2. 똑같은 두 수를 2번 더해서 그 수로 나누어 주면 2. 똑같은 두 수를 4개의 수를 그 수로 나누어 주면 4가 되는구나. 자, 아이들이 이걸 활용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아이들한테 미리 조금 짚어주고 한번 찾아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지금 9를 이용해서 7, 8, 9, 10을 만들어 보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앞에서 7 같은 경우에는 자, 7을 만들 거예요. 자, 9, 4개를 가지고 7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여기에서 요거 만들었던 식과 하나와 3개의 조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뭐냐면 9에서 9 2개를 더한 다음에 9로 나누어주면 얘가 2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빼주니
7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도 만들 수 있냐면 11도 만들 수 있어요. 얘가 더하기로 바뀌기만 하면 바로 11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뭐 9 같은 경우만 해도 만들기 쉬운 게, 자, 이렇게 해서 9. 이렇게 나오는 조합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1 곱하기 1의 형태도 되고요. 1 더하기 0의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1 곱하기 1의 형태는 나누기 한 다음에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1 더하기 0의 형태 같은 경우는 9 나누기 9 하고 곱빼기 9로 해가지고 우리가 9의 형태로 우리가 1의 형태로,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이렇게 1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9를 만든다 했을 때에는 이거 조금 곤란한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 무조건 0에는 어떤 수를 곱하던 0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앞에 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0에 9를 더해서 9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를 일단 0으로 만든 다음에 걔들끼리 곱하면 돼요. 자, 그런 후에 9를 더하면 9가 나오겠죠. 자, 이런 것도 여기서 같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뒤쪽에 넘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쓰이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앞에서도 보여주셨듯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10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99에서 9를 빼고 나서 거기에 9로 나눠주니까 10이 되는 거. 자, 이렇게 어떤 수 사이에 연산교를 쓰지 않고 얘를 99로 만들어주든 뭐 999로 만들어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1을 만드는 식이라면 사실은 99 나누기 99 해서 우리가 1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테이크 1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테이크 1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요 뒤에 24쪽 지금 자, 요쪽에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좀 우리가 자유자재로 하려면 우리가 연속수의 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연속수의 합에서 자, 홀수의 일대하고, 사실은 이게 이 책을 지금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 연속수의 합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노크 C단계 연산의 연속수의 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홀수계라 함은 연속수인데 연속수가 자, 이렇게 5개 이렇게 홀수계인 경우에 우리가 더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모두 다 가운데 중간수를 만들겠다는 거죠. 8에서 1을 줘서 7을 만들고 7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9에서 1을 줘서 7을 만들고 7을 만들고 모두 다 7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이 5개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35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홀수계인 경우에는 모두 다 이 방법을 적용시켜요. 자, 그리고 짝수계인 경우에는 자, 5, 6, 7, 8, 9, 10. 자, 이렇게 이것은 지금 6개니까 짝수계잖아요. 이 경우에는 중간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합했더니 15가 나오네요. 자, 이 경우도 15, 이 경우도 15. 이렇게 모두 다 합이 같은 이런 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5가, 자, 우리 아까 이 수가 6개였어요. 그거의 절반 짝꿍이, 왜냐하면 2개씩 짝을 지었기 때문에 3개의 짝꿍이 나와서 45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달력에서 요일이나 어떤 한 요일의 날짜들을 찾는 계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뭐 연속수라고 해서 나와줬지만 이 텀이 일정한 모든 수에 다 적용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홀수들의 합이라든지 아니면 짝수들의 합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요일들의 합을 적용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7씩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식의 홀수계와 짝수계의 연속수의 합 찾는 방법으로 다 적용을 시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 왼쪽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바로 보여요. 1부터 9까지 연속수의 합은 가운데 수가 5. 그렇다면 내 가운데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가운데 중간수를 찾기 힘든데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1과 9를 더한 후 제일 첫 수와 제일 끝수를 더한 후에 걔를 2로 나누어 주면 그게 바로 중간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가 중간수가 되겠죠. 5가 중간수인데 그렇다면 모두 다 이렇게 넘겨줘서 5를 만들기 때문에 아 5가 9개 있구나. 그래서 45라는 계산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과값이 원래는 1부터 9까지를 다 더했을 때 45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37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얼마의 차이가 생기냐면 8의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적용시켜서 얘기했듯이 4를 빼줘야 한다. 이상한데? 왜 근데 4를 빼주는데 4가 작아지지 않고 8이 작아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때 7, 8, 9. 자, 이 경우가 얘가 4가 된 거예요. 자, 한마디로 4가 커져야 하는데 오히려 4가 작아졌어요. 차이는 8이 된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무언가를 빼주면 그냥 원래 없던 거에서 빼주면 그만큼 빼주는 게 되지만 원래는 우리가 더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빼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 8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를 여기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고요. 이 개념은 사실은 어디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규칙이나 어떤 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계단에서 뭐 이기면 몇 칸 올라가고 이기면 아니 뭐 지면 몇 칸 내려 예를 들어서 이기면 5칸 올라가고 지면 3칸 내려간다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우기기 내지는 예측하여 뭐 해결하기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표를 이용하기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이긴 걸 한 번 진 걸로 바꿀 때 사실은 아이들이 뭐 빼기 3이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얘네들의 차이는 원래는 5칸을 올라가야 하는데 5칸을 내려간 게 되기 때문에 8칸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런 것들 여기서 좀 같이 이런 것들 할 때도 조금 설명을 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8이 작아지게 해야 하니까 4를 빼주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머지 문제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연속수의 합을 연속수의 합 단원에서만 공부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문제에 연속수의 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계속 연속수의 합을 활용하도록 해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체도형이나 평면도형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적용을 해줘요. 꼭 그 해당되는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척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수학에서 외우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학은 사실은 외우기를 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암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이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죠. 뭐 여기서도 이 뒤쪽에 가면 연속수의 합 나올 때요. 뭐 두 수, 뭐 그게 짝수일 때는 뭐 두 수를 뭐 나눈 수, 나누기 2에 뭐 뭐 이런 거 사실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풀어냈는지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기억해내는 거 그게 사실은 수학에서의 암기거든요. 우리가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6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새삼스럽게 또 뭐 그 부분에서 공부했던 게 6학년 때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야? 뭐였지?
우리 외웠던 걸 까먹었어요. 이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넓이의 공식을 유도했는지 그 방법들을 기억해내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이런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유도해내는 방법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100을 만드는 방법 중에 자, 88과 저 같은 경우는 88과 11을 더해가지고 100을 만들기도 했지만요. 64와 32를 더한 후에 4를 더해서 100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것은 자, 뭐 그냥 문제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28쪽에 1번을 보시면요. 자, 여기에 지금 3, 4개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저랑 한번 해보실게요. 자, 3. 자, 이거를 1로 만드는 방법은 자, 1 곱하기 1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한 후에 곱하기. 얼마나 쉽게 만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자, 2 만들 거예요. 1 더하기 1 해줄 거예요. 나누기 해서 더해줄 거예요. 자, 내가 3을 만들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9에서 3을 나눠줄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3하고 3을 3번 더한 후에 3을 나눠주면 자, 3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틀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3하고 자, 아이고 더하기가 아닌데 자,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우리가 4를 만드는 경우도요. 자, 얘를 12로 만들고 3으로 나눠서 4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앞에 수를 11로 만드는 방법도 아이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괄호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5로 만들어주고 싶다. 자, 이 경우에는 6에서 1을 빼주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3 더하기 3 해줬고요. 여기 3 나누기 3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빼기 해주시면 자, 이 경우에도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자, 6과 같은 경우에는 6에다가 0을 더하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3이 들어갈 거고요. 3 빼기 3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더해주면 6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7과 같은 경우도 쉬워요. 여기서 더하기 했던 거, 빼기 했던 걸 더하기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3 더하기 3이고요. 3 나누기 3 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7이 나오고요. 만들어 볼게요. 자, 8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해서 8과 같은 경우에 9에서 1을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곱하고 나눠서 빼주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괄호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자, 9를 만들어준다면 9하고 0을 더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뺄 거고요.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10을 만들어준다면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 9 빼기 1 했던 것처럼 얘는 9 더하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곱하고 나눈 다음에 더해줄 거죠. 1부터 10까지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적용했던 거에서 사실은 요 정도만 조금 더 도수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 이외의 건 너무도 쉽게 우리가 포포즈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게 포포즈도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이 단원은 포포즈와 백만들기 단원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단원이 마방진이에요. 마방진 아이들이 좀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적용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마방진을 그냥 기본적으로 1부터 9까지의 수를 넣는 것만 아이들이 알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고 우리가 풀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 이 마방진도 조금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오른쪽 33쪽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자, 세수의 합,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세수의 합이 모두 같은 마방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색칠이 완전히 되어 있는 아이와 오와 그리고 우리 이렇게 제가 빗금 친 부분이 있어요. 자, 얘네들과
그리고 3과 6과 그리고 제가 빗금 친 이 부분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줄과 이 줄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수와 이 수가 같아지려면 사실은 이 수는 어차피 똑같은 수들이니까 결국엔 이 수와 결국엔 이 수가 같아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자,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빗금 친 부분은 어떤 수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이건 상관없이 이 두 수와 그리고 요 두 수의 합이 같아지게 만들면 된다. 자, 이 개념이 계속 마방증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상관없이 9와 3 더한 것과 4와 지금 이 부분 더한 게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두 수와 이 두 수가 같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 가운데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자, 그 개념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자,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마방진을 1부터 9까지 자 넣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앞에서 연속수의 합을 이용해 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서 말풍선이 나오는데요. 한 줄에 있는 세 수의 합은 1부터 9까지의 수의 합 나누기 3이지.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우리 이 안에 1부터 9까지의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얘네들의 합을 한번 다 구해볼까? 그러면 1부터 우리가 자 9까지 더하는 거. 우리 이거 아까 연속수의 합 9개니까 홀수들의 합이네. 홀수계의 합이네. 그렇다면 가운데 중간수는 9하고 1 더한 10에다가 나누기 2를 한 5가 가운데 수네. 그렇다면 5가 9개가 있게 되니까 45가 되네. 바로 여기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한 수가 45인데 이 줄의 합과 이 줄의 합과 이 줄의 합이 같아야 하므로 45를 3으로 나눠준 15가 한 줄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사실은 이 말풍선을 지워주시고요.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또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사실은 사고력이거든요. 어떤 문제들을 그냥 문제 푸는 방법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여기 한 줄의 합이 15가 되는지를 알게끔 애들이 찾아내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한다면 살짝 힌트를 주시는 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에 그 개념을 이용한다면 35쪽에 2번도 우리가 풀 수 있게 돼요. 2부터 10까지? 그렇다면 이 경우도 2부터 10까지의 수의 합이네. 이 경우도 우리 지금 9개인데 그렇다면 2하고 자 10을 더한 12에서 나누기 2를 해주니까 가운데 수가 6이 되겠구나. 그래서 6, 9, 54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를 세 줄이 모두 다 수가 합이 같으므로 54를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18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문제를 어렵지 않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이 힌트를 막 보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저는 꼭 지워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곱셈 마방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쉽게 대줬어요. 가운데 들어갈 수도 이야기해줬고요. 이렇게 뭐 곱해서. 자, 우리가 합이 같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앞에서 지금 앞에서와 같은 경우에도 합이 같은 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의 합, 이 수의 합, 이 수의 합, 이 수의 합이 같으려면 가운데 5는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되든 상관이 없고요. 이 두 수의 합과 이 두 수의 합과 이 두 수의 합과 이 두 수의 합이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줄의 합이 15라고 했으니 가운데 5가 들어가니 양쪽 수의 합이 10이 되는구나. 한마디로 짝꿍수가 되겠죠. 9, 1, 8, 2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짝꿍을 지어가지고 이 안을 채워줄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가운데 수가 10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해서 두수로 곱해서 100이 되게 하고요. 얘까지 곱했으니까 한 줄의 합이 한 줄의 곱이 100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식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어렵지 않게 풀어주실 수 있고요.
개념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마방진인데요. 자,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굳이 뭐 이것까지 이야기해줘야 하지만 사실은 저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기 한 줄에 수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을 다 더해서 자, 얘네들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6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왜 필요 없느냐? 어차피 이 줄에서도 곱해주고 이 줄에서도 곱해주기 때문에 6은 생각하지 않고 9하고 1하고 4를 더한 14가 되게끔 나머지 수들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수 구하려고 하면 자, 얘네들의 합도 알게 되는, 아니면 지금 5가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이 같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연습을 해줘야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꾸 그런 연습. 그래야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그냥 두 번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이라는 수를 생각하지 않고 두 수의 합이 같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지금 41쪽의 1번 같은 경우에가 그것들을 좀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과 2와 3과 4와 5. 자,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도록 만들 때 색칠되어 있는 칸에 들어갈 수 없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다면 지금 아까와 같은 생각을 계속 해주는 아이라면 이 수가 무엇이 되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해줄 거예요. 아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렇게 두 수의 합과 이렇게 두 수의 합이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수가 1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을 제외한 나머지 두 수의 합이 같아지는 조합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가 같아져요. 아, 그렇다면 가운데 1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자, 3을 한번 넣어볼게요. 3과 같은 경우도 들어간다고 하면 2, 4 더하고 1, 5 더해서 우리가 자, 조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5 같은 경우도요. 가운데 5라는 수를 넣는다면 2와 3, 4와 1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2와 4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2가 이 가운데 들어간다면 어떻게 조합을 해도 사실은 합이 같은 두 수의 짝꿍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2나 4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과 3과 5의 조합이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아이가 조금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넣어봐서 안 돼요가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을 풀어낼 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답을 찾아요. 어떻게 풀었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평면도형에서 각도 90도처럼 보여서요. 90도라고 치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 그냥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뭐 라고 저는 자꾸 좀 물어보거든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은 뭐 뭔가 풀이 과정을 써줘야 하는 문제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자, 세 수를 네 개의 수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자,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1부터 9까지의 수를 넣어요. 아까 우리 합 더했던 거, 이 1부터 9까지의 수는 가운데 수 5고 9개가 있어. 45가 나온다는 거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45인데, 보니 얘네들의 합이 20이고, 자, 얘네들의 합이 20이고, 얘네들의 합이 20이라면, 원래는 얘가 다 더하면 60인데, 한마디로 이 수와 이 수는 두 번 더해졌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 더해진 것만큼이 얘네들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자, 이 세 수의 합이 1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연속된 세수라고 했어요. 만약에 연속된 세수가 아니라면 찾는 조합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꼭 이 단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어떤 세 개의 수를 더했을 때, 연속수를 더했을 때 15가 돼? 그렇다면 우리 이거 지금 알고 있죠. 가운데 수 곱하기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15라면 가운데 수가 5가 되겠죠. 그래서 4, 6 이런 수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연속수의 합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내게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뒤에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줄의 합이 23이 되려면 23을 3번 더하니까 69가 됐는데 원래는 1부터 9까지 더한 게 45이니 자 세수를 더했을 때 24가 돼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연속수라고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수 더해서 24가 되려면 7, 8, 9예요. 가장 큰 수 3개 더하지 않으면 24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도 사실은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벌레 먹은 셈이에요. 저 이것도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자, 이 뒤쪽에 나오는 나눗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쉬워요. 이거는 그냥 뭐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생각해주고 조금 적용을 해주면 많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덧셈이 어려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자, 이 덧셈은 조금 하나하나 좀 생각해 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하고 B 더하기 B하고 B를 했을 때 B, A가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 두 수를 더해서 자, A가 나왔다. 이 얘기는 얘가 무언가 자, 0이 되던가 아니면 두 수를 더해서 받아 올림이 된 상태에서 두 수를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다시 A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0이나 9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00이라는 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의 수가 9가 나올 거예요. 자, 9. 자, 9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도 9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 나왔네요. 자, 여기 8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수들을 다 8로 이렇게 적용해서 자, 풀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문제를 보시면 A하고 B를 더하고 B하고 B를 더한 후에 C하고 C를 더해서 자, A, B, C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 C가 됐네? 그렇다면 이 B라는 값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거나 10이 되어야 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 얘가 B가 0이 될 수 없어요. 00이라는 두 자릿수 값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B는 5구나. 자, 그렇다면 B를 다 5로 바꾸어 줄게요. 자, 5하고 5로 바꿔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받아올림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경우 지금 이게 5죠. 그렇다면 얘가 다시 자, 이 수가 됐어요. 그렇다면 A와 C를 더한 수에다가 1을 더한 수가 바로 1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아올림이 됐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단서가 나오네요. 여기서 A가 받아올림이 됐기 때문에 앞에 없기 때문에 얘가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 A는 결국 1이구나. 그리고 여기 1이구나. 그리고 받아올림 한 게 있구나. 그렇다면 C는 8이구나 라고 우리가 자,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자, 곱셈이에요. 자, A, B, C, D를 곱해서 자, D, C, B, A가 나왔다. 자, 이 경우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A의 값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A에다 9를 곱했더니 한 자릿수가 나왔어? 아, 그렇다면 A는 무조건 1이구나. 자,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9일은 9인데 만약에 여기서 받아올림이 된다면 이거는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없겠죠. 분명히 받아올림은 없는 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D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99, 81밖에 9단에서 1의 자리 숫자가 1이 나오는 거는 9밖에 없으니까요. 99, 81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 얘가 9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는 받아올림이 없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B에서 9를 곱해서 받아올림이 없으려면 사실은 9, 1은 9밖에 없는데 A에서 이미 1을 썼어요. 그렇다면 B는 0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0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9고 81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수와 이 수를 곱해서 물론 얼마간 받아올림이 있겠지만 자, 끝에 자리가 2가 되게끔 해서 2하고 8이 더해져가지고 0이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도 1의 자리 숫자를 2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가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9, 8에 72여야 되는데 8과 합쳐져가지고 80이라는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9하고 0 곱해서 0인데 여기에 8이 올라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수들은 그 어떤 구의 특징, 자 9에다가 몇을 곱하면 한 자릿수가 나오게 되는지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쪽 나눗셈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50쪽에 2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속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홀수들의 합. 자 이런 거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막 그려놓은 것처럼 자 가운데 수 9를 만드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과 17을 더해서 18을 만든 후에 나누기 2를 하면 9가 가운데 수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9개의 수를 9를 만들기 때문에 다 더해서 81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9를 넣어주고 자, 9고 81이 되는데요. 자, 이 수도 지금 조합들을 1과 17. 자, 더해갖고 18이 되게끔 조합하고요. 자, 이 경우도 18이 되게끔 조합해서 자, 얘네들이 우리 80인데 그거를 9로 나누니까 한 줄의 합이 얼마가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7이 나오게끔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지금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이 가운데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예요. 자, 1부터 7까지의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8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왜냐하면 4, 7에 28. 아까 우리가 연속수의 합, 홀수계의 합 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28이라는 수가 나와 있는데 자, 한 줄의 합이 10이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이 줄의 합도 11, 이 줄의 합도 11이라면 이 수가 22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28을 만들어야 하므로 가운데 수가 6이라는 수가 나와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줄의 합이 1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두 수에 더한 게 5, 이 두 수 더한 게 5가 되게끔 하고 나머지 수들을 배치하면 되겠죠. 자, 그런 방법들로 자, 풀어주시고요. 자,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미리 조금 이렇게 뜨문뜨문 드렸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거는 지금 우리 4학년 아이들 규칙 단원에서도 사실은 뭐 달력 내지는 이렇게 수배열표를 이용해 가지고 연속수의 합 구하는 것들이 나와요. 학교 교과에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는 진짜 거의 뭐 너무도 쉽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개념이 뭐냐면요. 자, 가운데 수가 33이 있어요. 자, 24와 41을 더한 수가 66이 돼요. 이 수 더한 것도 66, 66, 66, 66. 다 6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6이 하나, 둘, 셋, 넷, 5쌍. 다 합쳐서 10개이기 때문에 5쌍이 나오게 돼요. 자, 66이 5쌍 나오니까 330이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38하고 39를 더한 수가 우리 77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것도 77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점대칭 같은 거예요. 점대칭도 우리 물론 5학년에서 우리가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에서도 배우지만 4학년에서 우리가 돌리기, 180도 돌리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가운데 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 그리고 이렇게가 짝꿍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짝꿍이 되는 수들의 합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모두 77. 합이 77이 되는 그런 조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다 합쳐서 절반 따져보니까 9개의 짝꿍이 나와요. 그래서 77 곱하기 9 해서 693이라는 수가 나오겠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좀
지금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 시권, 노트 시권 연산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면 적용시켜요. 그 이후에 다른 거 나올 때도 적용을 시키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 66 곱하기 5를 계산하는 게 나왔고요. 자, 77 곱하기 9를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 이 개념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69에 10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5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는 되게 쉬워요. 66에 10을 곱하면 660이죠? 그걸 2로 나누니까 바로 뭐가 돼요? 330이라는 계산이 그냥 머릿속으로도 빡 바로 나와지겠죠. 자, 그리고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7을 9번 더하라는 얘기네. 77을 10번 더한 다음에 한 번 빼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770부터 77을 빼주는 게 되겠죠. 자, 이 경우도요. 우리가 그냥 77을 한꺼번에 빼주지 않아요. 770에서 70을 빼주고 7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700이 되고요. 700에서 7을 빼주게 되는 거니까 693. 이런 개념을 사실은 학교 교과에서도 다뤄요. 근데 애들이 그거 다룰 때만 그 문제에서만 다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거의 모든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아이들한테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애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인수분해라든지 곱셈 공식 같은 것들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문제들을 풀어내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사고력을 공부할 때 연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들 다. 그리고 첫 수가 7, 끝수가 19인 연속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우리가 첫 수가 7이고 끝수가 19예요. 그렇다면 이거가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하나하나 세봐야 하나?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7부터 19까지의 수를 더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노크 디권 수에서 좀 간단하게 수와 숫자의 개수를 세는 데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수에서 수는 100개죠. 자, 그렇다면 13부터 100까지는 몇 개의 수가 있을까 하면 아이들이 백발백중 87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니면 외워요. 뭐 이 수에서 이 수를 뺀 거에다 이를 더하고. 자, 근데 그거는 외우는 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는 외우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13부터 100까지라면 1부터 100까지를 일단 세요. 100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 없는 걸 해줬어요. 몇부터 몇까지? 1부터 12까지 필요 없는 수들을 더해줬기 때문에 12를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88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 개념으로 얘도 7부터 19라면 1부터 19까지가 우리가 19개인데 사실은 1부터 6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1부터 6까지의 개수인 6개를 빼주는 거죠. 한마디로 13개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홀수계구나. 그러면 이제 홀수계일 때 연속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수는 어떻게 구하지? 두 수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아까 두 수의 합은 26에서 나누기 2를 하니까 13이 되겠네요. 13을 자, 아까 몇 개였죠? 13개였죠? 13 곱하기 13이구나. 그래서 169가 나오는 것을 자, 여기서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문제들을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연속수의 합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자, 뒤로 좀 넘어가시고요. 자, 63이라는 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 6개 이렇게 보시면 연속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짝수게 되면 뭔가 생각나시는 거 있죠? 얘네 짝지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걔네들이 지금 얘네 둘 더한 게 몇 쌍 있지? 3쌍 있구나. 그렇다면 두 수를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한 게 63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 수 더한 게 21이구나. 그렇다면 연속수니까 얘는 10이고 얘는 1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자 12, 13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또 아래에 지금 자 57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짝수의 연속수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해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나와줬어요. 너무도 착하게 자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을 몇 개의 연속수의 합으로 표시할까? 라고 했을 때 항상 이 수를 무언가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5학년 되면 약수도 우리가 배워주잖아요. 그래서 약수 찾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조합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1 곱하기 57 같은 경우 되고요. 2단은 안 되니까 3 곱하기 3 9, 3, 27, 19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게 홀수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돼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조금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항상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합과 차를 아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수들을 적은 수와 큰 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그냥 쉽게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는데요. 선생님이 사탕 10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한 친구한테 2개를 더 줄 거야? 자, 그럴 때 내가 그렇다면 이 경우는 뭐냐면요. 둘의 합이 10이고요. 둘의 차가 2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한 건데요. 내 10개 가지고 있는데 A하고 B. 그렇다면 애들이 보통의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 친구가 지금 2개 더 많다고 했으니까 2개 주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얘가 7하고 3인데 4개 차이가 나네. 이거 아까 했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요. 자, 2개를 주면 안 되고요. 1개를 주어야 해. 왜냐하면 이 친구는 1개가 많아지고 이 친구는 1개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2개 차이가 나게 돼 라고 우리가 좀 어린 친구들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설명하기에 좀 편하고요. 그리고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고요. 어려운 합과 차가 좀 큰 수일 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후에요. 제가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줘요. A하고 B를 나눠.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4개 차이가 나는 경우 뭐 2개를 줘야 한다 이런 거 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에 절반만큼 주면 그것만큼의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줘요. 이 친구한테 3개 더 줬어. 그럼 일단 애들이 멘붕 돼요. 19를 어떻게 둘로 나누지? 그리고 이거의 절반만큼 어떻게 주지? 그때 진짜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미리 줘. 3을 미리 줘. 자, 그러면 3을 미리 준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면 결국은 얘가 3개가 더 많아지게 돼. 그래서 3을 미리 준 16에서 똑같이 나누어서 8과 8로 나눠서 자, 얘는 8개. 자, 얘는 아까 미리 받았던 것까지 해서 11개. 이렇게 나누면 모든 뭐 예를 들어서 합이 268이고 뭐 두 수의 차가 34인데 그러니까 끈이 빨간 끈과 파란 끈의 합이 268이고 빨간 끈이 34가 길어. 34cm가 길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제 애들이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 방법을 써주면 돼요. 미리 예를 들어서 빨간 끈이 34가 길다면 빨간 끈한테 34를 줘. 그렇다면 나머지 수 234. 이만큼을 가지고 둘로 똑같이 나눠주면 돼 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서 자 이런 식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이 쉽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 경우는 이 수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1을 주는 거죠. 그러면 56을 똑같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28, 29가 될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요 식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합이 19가 되게 만들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두 수의 합이 19. 그렇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 미리 줘서 18을 똑같이 2개로 나누니까 9하고 10이 되겠죠. 그리고 8, 7.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서 보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연속수의 합으로 몇 가지나 나타낼 수 있는지 다 찾아보라 하는 내용 나와요. 자, 그런 거 해줄 때에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팁은 뭐냐면요. 이렇게 짝수계일 때 이렇게 자, 세 쌍이 나오려면 수가 6개가 수가 돼야 되고요. 이 19라는 수는 연속된 두 수의 합이 돼야 돼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가 짝수가 되면 안 돼요.
자, 그 개념을 여기서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면 뒤쪽에 가서 우리가 짝꿍들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자, 지금 뒤에 보면은 65쪽에 2번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속수의 합으로 나타내라는 게 나와요. 이 경우는 지금 다 찾아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모르고 나서 풀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자, 이렇게 90이라는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들을 어떻게 곱해가지고 나올지를 먼저 이렇게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3 곱하기 30, 자, 5 곱하기 18, 그리고 6 곱하기 15, 그리고 9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지금 29하고 30하고 31은 자, 요 식에서 나온 그런 수예요. 왜냐하면 자, 가운데 수를 30으로 만드는 세 가지 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 곱하기 30에서부터 이 첫 번째 지금 미리 제시되어 있는 29, 30, 31을 더한 수는 여기에서 나온 값이고요. 자, 그 다음 값은 우리가 찾아보면 요 값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합이 자, 4개의 수를 더했을 때 자, 한마디로 2개의 짝꿍인 거죠. 2개의 짝꿍수가 합이 45가 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듯이 1을 미리 주고 똑같이 나누니까 얘는 22가 되고 얘는 23, 21, 자, 얘는 24 이런 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지금 딱 5라는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속수 5개, 홀수개를 자, 모두 다 가운데 수 곱하기 5가 돼가지고 자, 이 식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가운데 수를 18로 넣는 거죠. 17, 16, 19, 20으로 나서 여기서 5 곱하기 18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식에서 보면 자, 6 곱하기 10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두 수의 합이 15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짝꿍이 6개가 짝꿍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경우는 12개를 더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렇다면 가운데 두 수가 15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7과 8이겠죠. 6, 5, 4, 3, 2 이렇게 9, 10, 11, 12, 13 이렇게 자, 이 6 곱하기 15에서부터 이렇게 자, 연속수의 합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9 곱하기 10의 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홀수가 딱 나와줬어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연속수 9개를 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가운데 수가 10이라는 얘기죠. 10, 9, 8, 7, 6, 11, 12, 13, 14 해가지고 10 곱하기 9가 되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식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왼쪽 페이지에서 여기서 또 지금 60일 때 곱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자, 어떤 수의 조합은 만들어질 수 없는 조합이 있어요. 자,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0인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2개의 짝꿍, 한마디로 4개의 수가 더해져, 그러니까 4개의 수를 가지고 2개씩 짝꿍 지어가지고 자, 합이 30이 되게 두 개의 짝꿍을 만들겠다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2개를 더해서 짝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6 곱하기 1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자, 가운데 두 수의 합을 우리가 1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짝수의 곱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짝꿍들을 만들 수 없어요. 홀수나 홀수짝수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나와요. 그렇지만 짝수의 조합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것도 조금 아이들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카프리카수 해가지고 뭐 왼쪽에 여기 지금 쭉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서는 지금 팔린드롬수라는 게 나와요.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자, 똑같은 수를 우리가 팔린드롬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글자에서는 뭐 기러기나 토마토, 복불복 이런 것들, 다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수가 되고요. 이것은 뭐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56하고 65 거꾸로 돼서 몇 번 그렇게 거꾸로 더했더니 결국에는 팔린드롬 수가 나오더라. 만약에 3번 만에 되면 그건 3단계 팔린드롬 수고 4번 만에 되면 4단계 팔린드롬 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니까 많이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 뭐 팔린드롬 수는 대칭수, 거울수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 팔린드롬 수는 우리가 노크 C단계 수에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또 조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몇부터 몇까지 안에서 팔린드롬 수 몇 개인지 그런 것들 찾는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45의 조합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45를 자, 어떻게 3 곱하기 15에 자, 곱으로 표시를 하고 5 곱하기 9의 곱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일단 45라는 식이 홀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개의 연속수의 합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하고 23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에서 같은 경우는 15를 가운데 놓은 3개 자, 식이 나올 수 있겠죠. 15, 14, 16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두 수. 짝꿍이 지금 요 식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3개씩 15짝꿍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된 수가 15씩 합이 15가 되는 수인데 3개의 짝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준다면 이렇게 8, 6, 5, 9, 10 이렇게 나오는 요식 하나에서 이렇게 2개씩이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5 곱하기 9 같은 경우에도 자, 내가 5개 만들래. 더해서 자, 그렇다면 가운데 수를 9를 만들고 8, 7, 10, 11 해가지고 9 곱하기 5의 식으로 얘가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9개죠. 9개씩 가운데 수를 5로 만드는 거. 자,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4, 3, 2, 1. 자, 6, 7, 8, 9.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홀수들의 곱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2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수를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가운데 수가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찾을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연산. 저 요거는 그냥 좀 어찌 보면 그냥 재밌게 사실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자, 요 뒤쪽에 보면 숫자 카드로 만든 수의 합.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뭐냐면 자, 뭐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 4하고 0하고 1하고 7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는 몇 개나 있을까? 자, 한다면 자, 이렇게 항상 저는 뭐 네 자릿수면 네 자릿수, 세 자릿수면 세 자릿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그리게 해요. 그리고 수들을 그리고 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배열하지 않고요.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그래야 우리가 조금 수들을 넣을 때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수를 다 찾는 거라면 가장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커지게 하든가 아니면 큰 수부터 작은 수. 무조건 어떤 조건들을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찾지 않으면 분명히 빠지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앞에는 0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가 들어갔으므로 나머지 경우도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의 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남은 거 하나. 그래서 걔네들끼리의 곱이 바로 우리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죠. 자, 얼마든지 이거는 지금 이제 수의 조합일 때 그렇고요. 제가 또 나중에 이제 확률과 경우의 수 그 교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자, 뭐냐면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5하고 7하고 6하고 9로 해갖고 이것은 지금 0이라는 수가 없기 때문에 4, 3, 2, 1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12 곱하기 2 하니까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4개의 수잖아요. 그래서 24가지가 나오지만 자,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한 자리에 올 수 있는 5가 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 7이 10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6이 10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9가 1000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가 돼가지고요. 5하고 7하고 6을 다 더한 수인 5하고 7하고 6하고 9 더하면 15고 12니까 27이네요. 자, 이런 27이 자, 이 앞에 6번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7 곱하기 6이 돼서 162라는 수가 나오는데 그만큼 자, 이 앞에 162만큼 오고 자,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는 지금 뭐냐면요. 5000이 6번, 7000이 6번, 6000이 6번, 9000이 9번인 수들을 더한 거예요, 제가.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이 6번, 700이 6번, 600이 6번, 900이 6번을 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걔를 싹 다 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24가지 경우를 다 따져서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내시고요. 자, 뭐 여기 있는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 수가 어떤 수 사이에 있는 수인지를 따져줘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어서 많이 어렵지 않게 자, 이 경우도 지금 보면 3보다 작은 경우 있을 거고요. 6보다 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서 조건에 맞는 수를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덧셈 가르기 모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곱셈 가르기 모으기를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를 좀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24 곱하기 25 이거 우리 곱셈 배우면서 아이들 학교에서도 좀 하고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교과 문제집들도 이렇게 약간 사고력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도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4. 자, 얘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로 적용을 해서 아니면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4 곱하기 25로 해줘도 돼요. 자, 그렇게 한꺼번에. 그럼 얘 100이구나. 그래서 6하고 100 곱하니까 600이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자, 요 수이죠. 8 곱하기 125가 1000이 된다. 이거는 어떤 데에도 조금 2 곱하기 5는 10. 그리고 자, 4 곱하기 25는 100. 자, 그리고 8 곱하기 125는 1000. 이거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식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8분의 3이다. 이런 수를 우리가 소수로 바꾼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자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25를 곱하고 여기에 125를 곱해서 375가 되고 자 1000이 되어서 0.375가 나온다. 이런 곳에도 우리가 좀 문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정확하게 좀 익히고 있게끔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문제 활용하는데 좋으세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설명이 좀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4학년 규칙, 학교 교과서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 규칙을 설명하시오. 자, 근데 사실은 그 설명하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할 필요 없고요. 내가 무언가 하나 정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1이 5개라면 자, 우리가 써야 하는 수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써야 하고 또 5부터 하나하나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한 가지 정도나 두 가지 정도만 그냥 포인트 잡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재밌어요. 두 가지 패턴 곱셈. 자, 이것이 바로 사고력 수학 노크 C 연산의 신기한 곱셈법이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37 곱하기 33이에요. 자, 이 경우는 자, 10의 자리 숫자는 똑같아요. 1의 자리 숫자는 더해서 10이 되는 그런 모든 곱셈에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37에 21을 써주고요. 자, 3에다가 그 수보다 1 큰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를 써주면 우리가 37 곱하기 33을 했을 때 나오는 바로 그 수가 나와줘요. 자, 그렇게 똑같이 82 곱하기 여기 그 아래 문제가 있으니까 아래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58 곱하기 52 같은 경우에는 자, 이 8에 16 써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하고 6을 그보다 1 큰 수인 5, 6에 30을 써주면 이게 바로 3016. 아이들이 의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58 곱하기 52를 해서 3016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곱셈법은 뭐냐면요. 거꾸로 이거는 앞에 거랑 같군요.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24 곱하기 84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10의 자리 숫자가 같았지만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가 같고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 되는 자, 그런 수들의 곱 같은 경우에는요. 4, 4, 16은 똑같아요.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번에는 28에 16을 쓴 다음에 그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28, 16에다가 4를 더한 20을 이 앞에 써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99 해주고요. 여기 91이라면 앞에 이 먼저 했던 그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91은 9인데 이렇게만 써주면 안 돼요. 꼭 두 자릿수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9 곱하기 10 해서 90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상 두 수를 곱한 수가 한 자릿수가 된다고 해서 한 자릿수만 써주면 안 돼요. 자, 앞에 0을 꼭 붙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이것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 4-1 맨 뒤쪽에 보면 해결 전략, 뭐 다지기 같은 그런 부분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왔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24 곱하기 26, 뭐 아니면 34 곱하기 36.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길잡이에 일단 요수들이 주어져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64, 24에다가 2, 3, 6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 또 똑같이 64, 24 해가지고 3, 4, 12 해주고요. 64, 24 해가지고 4, 5, 20 해주고요. 64, 24 해준 다음에 5, 6에 30 해주고 이런 수들이 주어져 있고요.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374 곱하기 뭐 376 이런 것들 나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안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바로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64, 24 해준 다음에 그 앞에 수는 37하고 38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들을 풀어냈거든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 하는 것처럼 문제들도 좀 접해봐야 아이들이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거부감 없이 사실은 달려들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소개도 할 수 있지만 또 좀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집트 나눗셈 방법 해가지고 먼저 번에 놓고 D 수에서 제가 이집트 곱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거기에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273이라면 3과 같은 것들이 이 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걔를 나머지로 적는다는 거. 예, 그것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조금 지금 93쪽에 자 2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자 우리가 검산식이에요. 자
검산식을 정말 자유자재로 잘 풀 수 있어야 어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뭐 나눗셈 문제든 곱셈 문제든 쉽게 심화 과정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교과지만 나눗셈 단원에서.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어떤 세 자리 수를 자 40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자 얼마가 나왔는데 나머지가 그 수하고 똑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범위의 수들인가 하고 그거를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0부터 39까지 수가 나머지 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뭐 당연히 자 이런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곱해줘 버렸더니 세 자릿수가 안 돼요. 네 자릿수가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몫이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999를 자 40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 자 24까지가 들어가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1000 같은 경우가 25 곱하기 40이거든요. 자,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거보다 1 작은 수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24까지 들어가는 이 수와 이 수까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40 곱하기 24 계산해주고 거기에 24를 더한 984가 가장 큰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자, 이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 자리 수 중 80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같은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나누기 80을 했을 때 어떤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같은 경우도 자, 세 자리 수가 999가 80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자, 여기 너무 친절하게 힌트 나와줬는데 이거 지우세요. 자, 애들이 생각 안 하니까. 자, 이런 거. 자,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이때 몫이 1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더 이상의 수들은 들어가지 않으니 12까지가 되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세 자릿수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는 1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2는 들어가 있어야 세 자릿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 2부터 자, 12까지의 수, 그러면 몇 개가 되는지. 이것도 사실은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자, 1부터 12까지는 12개인데 우리가 1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11개의 자, 답이 나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노크 기본 연산책을 끝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비 많이 오는 지역은 비 조심하시고요. 네, 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리할게요. 나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필즘 카페에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댓글 달을 테니까요. 한번 뭐 궁금하신 거나 뭐 풀어보시다가 조금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